여러분들이 퇴근 직전에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가 아닙니다. 이제 그렇게 딱 보냈을 때 순간적으로 그 팀장님은 나도 퇴근해야 되는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좀 부담감이 좀 생깁니다. 어떤 생각도 할까요? 조금 빨리 좀 보내주지, 퇴근할 때 말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외부 강사 김지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메신저를 잘 보내서 호감을 얻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 시간에 이메일을 잘 보내서 이제 호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럼 이메일 보내는 거랑 메신저, 뭐 문자나 카톡 보내는 거, 그 차이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똑같은 메시지 보내는 거고 기록 남기는 건데 비슷하지 않습니까?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, 뭐 메신저라고 하는 거는 즉시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바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메일은 컴퓨터를 키거나 휴대폰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하는데, 실제로 카톡 같은 경우는 바로 푸시로 뜨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편합니다. 그리고 격식과 형식이 메일보다는 좀 덜합니다. 제가 예의를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메일은 제목도 정확히 달아야 되고 용건이랑 요청사항, 심지어 그게 안 되니까 챗GPT로 프롬프트까지 드렸지 않습니까? 근데 카톡이나 메신저, 문자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차려야 되는 격식도 반드시 있습니다. 또 어떤 부분들을 보냈을 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지 몇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못된 예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, 자료 보냈습니다, 확인해 주세요, 파일명 .pdf 이렇게 보냈습니다.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 이제 자료 보냈습니다, 확인해 주세요 라고 보냈으면 좀 덜 할 수 있는데요, 한참 일하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팀장님한테 자료 보냈습니다,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뜬금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예의가 없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죠. 이거는 꼰대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집중력을 존중해 준다고 하는 액션들을 우리는 취해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자료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거 자체가 이게 상대방이 좀 더 많은 인지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. 상대방을 배려를 한다고 하면 자료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. 반드시 정확한 첨부 파일명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파일명이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첫 번째,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이 파일을 하나만 보낼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팀장님이 다운을 받아요. 그러면 계속 덮어쓰기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다가 실제로 최종 보냈던 파일 자체가 누락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 누락되는 걸 막기 위해서 팀장님이 직접 다운받아서 파일명을 고치는 수고로움을 주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. 팀장님이 수고해도 되죠, 이런 마인드 가지지 마시고요. 이게 만약에 내 팀장님이 아니라 외부 거래처라고 하면 쉽게 그러지 못할 겁니다. 이게 외부 거래처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사업을 했는데 한 달에 나한테 매출을 5천만 원씩 주는 그런 회사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명 이렇게 쉽게 못 보냅니다. 그러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명을 잘 보내는 건 상대방 배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인지적인 에너지를 줄여주기 위해서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파일을 누락되지 않고 잘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파일명을 정확하게 잘 써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퇴근 시간을 무시하고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. 당연히 6시 지나면 퇴근하고 난 뒤에 팀장님이 나한테 카톡 보낼까 싶어서 겁나는데 내가 먼저 보낼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이 보낼 일은 없겠죠. 근데 퇴근 직전에 여러분들께서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업무에 대해서. 자, 그럴 수 있어요. 뭐 팀장님이 퇴근 직전까지 빨리 해서 보내라고 하면 보낼 수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가지고 5시 55분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. 과장님이 누구누구씨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하고 전부 파일이 있어요. 나는 이제 집에 가려고 가방 싸고 있는데 온 거예요. 이 안 볼 수 있나요? 짜증나면서 열어봐요. 그러면 6시 1분입니다. 퇴근 못해요. 그러면 과장님 센스 없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. 팀장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? 하죠. 더 할 겁니다. 왜?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. 자기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근 직전에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가 아닙니다. 이제 그렇게 딱 보냈을 때 순간적으로 그 팀장님은 나도 퇴근해야 되는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좀 부담감이 좀 생깁니다. 어떤 생각도 할까요? 조금 빨리 좀 보내주지, 퇴근할 때 말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보내면 안 될까요? 보내긴 해야 되거든요. 보내실 때 뭘 좀 해야 될까요? 앞에 말만 붙이시면 돼요. 퇴근 중에, 퇴근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거 보내서 죄송합니다, 급한 건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한 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요런 말 한마디만 넣어주더라도 부담이 덜 되고, 그래 뭐 내가 내일 출근해서 보여주면 되지 라고 수고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근데 그냥 틱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 답을 이렇게
좋게 할 수가 없을 수 있겠죠. 나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? 그렇게 이제 답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는 생각이 듭니까? 그럴 거면 진작 이야기를 하지. 나도 내일까지 할 건데.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생깁니다. 그럼 강사님, 퇴근 전에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? 아니요. 시간대를 잘 보시고요.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겠나 생각하시면서 어떤 목적을 전달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 같은 건 좀 남기시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. 자,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에요. 나는 지금 외근 나와 있어가지고 뭐 점심 먹고 할 정신도 없어요.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 보고를 해야 돼서 팀장님한테 메신저 보낸다고요. 자, 이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뭐 중간 보고 드립니다. 이렇게 보내기 앞서요 뭐예요? 식사 중에 카톡 드려서 식사에 방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배려의 느낌입니다. 자,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아침에 아파요. 병가를 써야 돼요.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?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. 자, 그럴 때도 6시 정도면 이른 아침이긴 합니다. 그 팀장님이 잠이 안 깼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빨리 보내야 돼요. 이럴 때 팀장님 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라는 거 앞에 팀장님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. 이런 멘트들 있잖아요. 아니면 저녁 늦게 팀장님이 퇴근했지만 내가 저녁 늦게 외근이나 출장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될 때도 팀장님 쉬고 계신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. 이런 멘트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이거는 GPT한테 물어보고 할 것도 없이요. 딱 이것만 생각하면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? 밥 먹고 있겠구나. 자고 있겠구나. 일요일이니까 가족들이랑 있겠구나. 그러면 보내긴 보내더라도 앞에 뭔가에 대한 양해의 인사는 해야겠다.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좋은 건 이거예요.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죠. 과장님, 퇴근 전에 공유 한 가지 드립니다. 퇴근 전이라고 이제 밝혀주죠. 프로젝트 최종 파일 보내드립니다. 편하실 때 확인 부탁. 왜?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받으면 퇴근 못하고 열어보다가 이 보세요. 시간대가 6시잖아요. 시간 6시인데 이거 보내면 과장님도 가방 싸려고 하는데 왜 이런 거 보내? 라고 할 수 있는데 편하게 확인해라고. 오케이? 퇴근할 때 볼게. 지하철에서 볼게.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지민씨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바로 딱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. 근데 강사님,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? 네,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. 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유는요. 메신저 같은 경우는 내가 기록에 남는 겁니다.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 사람의 반응을 몰라요. 내가 얼굴 앞에서 뭔가 행동하다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 제가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? 라고 물어라도 보죠. 근데 메일이나 메신저,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안 해줍니다. 뒤에서 그냥 욕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. 지금 내가 월급 받으면서 이 사람한테 메시지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나한테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주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? 못 보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너무 캐주얼한 말투, 뭐뭐 했어용, 이모티콘 남발하는 건 안 보일 수 있고요. 반대로 이제 뭐뭐입니다, 뭐뭐 합니다라고 좀 거리감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들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럼 강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뭐 했어요, 크크크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뭐뭐입니다, 뭐뭐 해야 됩니까? 라고 아주 공손하게 정중하게 해야 됩니까? 이거는요, 사실 여러분들 회사 조직 문화를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직장 생활을 하시면 초대받는 슬랙이나 단톡방이 있을 겁니다. 회사 메신저가 있으면 거기서 정중하게 공식적인 말만 하고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저런 농담 같은 거 안 하는 분위기에 거기서 이모티콘 쓰는 거 상당히 이상합니다. 근데 보면 뭐 팀장님 서류 보냈습니다,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는데 이모티콘 같은 거 몇 개 보내요. 그럼 여러분들도 보내도 되는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정답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문화는 어떨까를 생각을 해주시는 좀 더 빠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가면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시거나 앞으로 사회생활 하실 때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외부 강사 김치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